자, 6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출산 시대 자영업 절대 하지 마이소.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예전보다 폐업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현금 잘 지키고 작은 일이라도 하이소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 저출산하고 자영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상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누가 보더라도 전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지금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저출산이 이 자영업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봤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대답해 드리죠. 일단 저출산은 뭐예요?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 적게 태어나는 거죠. 애들이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태어날 애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돈 쓸 사람도 많이 없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 추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이제 손님들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줄겠죠? 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왜 안 낳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낳는 거 아니야? 애 키우기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결혼하기 힘드니까. 주모의 사정이 안 좋은 거잖아요. 주모의 사정이 안 좋은데 우리가 자영업 가가지고 편하게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겠죠. 이게 생각해봐. 애를 낳기 힘들 정도로 빠듯한데 편하게 식당 가서 밥 먹겠냐고요. 안 먹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출산 시대 자영업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좀 대한민국이 자영업이 너무 많긴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지금도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장사나 해볼까 하면서 덤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과연 살아남을까? 이 자영업이? 그리고 나는 지금 자영업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으로 자영업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능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예전보다 폐업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많은 자영업이 뭘로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음식 주문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음식 주문이 줄게 되면, 더 이상 안 먹게 되면, 그러면 가게 유지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가게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식자재비나 세금 같은 것들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자영업자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밖에 파는 음식 중에 싼 메뉴 본 적 있어요? 싼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 김밥도 비쌉니다. 라면도 비싸고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외식 같은 걸 줄이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소비 위축되면 여러 가지 업체가 이제 타격을 받겠지만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영업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돌아다니고 뭐 음식 주문 같은 거 안 해먹으니까 그분들이 매출 올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거기다 지금 시국에서 자영업 망하게 되면 대부분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자영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모자라서 대출 받아가지고 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장사가 잘못되면 담보로 설정된 아파트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잘 되겠냐고요. 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앞으로 경기는 저 안 좋아질 거야. 사람들이 이제 더 지갑 안 열 거예요. 생각해봐. 이제 2달 뒤면 시급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급 올리면 또 음식 가격 오르겠지. 배달 요금도 오를 테고. 그럼 앞으로 더 자주 시켜 먹을까요? 거기다가 내년 되면 취업시장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 식당으로 생각한다면 외식값이 예전에 비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고 자연스레 매출도 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출산이 큰 원인은 맞아요. 큰 원인은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원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자영업에서 성공한다는 건 사실 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지금 남아있는 자영업 중에서도 못 버티고 이제 나갈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자영업 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뜯어 말려야 됩니다. 뜯어 말려야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고 뻔한 거 하니 그러는 거지요. 개나 소나 느낌으로 하는 게 문제. 직장생활이 안 맞아서 창업하면 더더욱 문제지. 직장생활조차 못 버티는데 창업해서 성공할까요? 직장생활이 몇십 배 노력해도 힘든데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너도 나도 창업하는데 경쟁이 되고 남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 폐업이 얼마나 많고 대출 못 갚아서 회생 파산 얼마나 많은지 알고는 있는지. 그렇죠. 제가 봐도 우리나라 자영업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너무 많고요. 같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같은 메뉴. 그 창업을 해도 우리가 딱히 아는 거 뻔한 걸로 합니다. 뻔한 거. 뭐 특별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뻔한 걸로 해요. 그리고 진입장이 낮은 걸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사람들이 왜 프랜차이즈로 할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인지도가 있으니까.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기술이 없어도 본사에서 교육이나 지원을 다 해주니까. 근데 이 말인즉슨 뭐예요?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설령 내가 차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업체가 안 돈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나소와 느낌으로 하는 게 문제. 직장생활이 안 맞아서 창업하면 더더욱 문제. 이게 더 문제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젊은 나이 때 창업하는 걸 더 안 좋게 생각해요. 한 20대, 30대 초반의 어떤 자영업자 분들이 이 자영업 시작하는 게 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그 자영업 하기엔 너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창업하신 분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나이가 어리다는 건 뭐예요? 그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거, 자문이 없다는 거죠. 자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창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끌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빚이야, 빚.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대한 채무를 지는 거 아니야? 뭐 젊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더 잘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게 대부분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롱런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5년 이상, 10년 이상 버티는 거 본 적 있어요? 대부분 1년, 2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접는 케이스 많잖아요. 문제는 접어버리면 인생 난이도가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돈은 없는데 빚만 잔뜩 쌓여가지고 인생이 꼬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더 위험해, 이게.
뭐 가진 거 없이 이 무턱대고 창업하는 거. 뭐 직장 생활이 안 맞아서, 나는 조직 생활 안 맞아서 혼자 하는 게 낫다. 근데 사실 그 제가 봤을 땐 핑계입니다. 핑계. 누군 직장 생활 맞아서 합니까? 아, 직장 생활도 못 버티는데 장사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이 더 쉽다는 거 느낄 겁니다. 장사해보면. 아, 직장 다닐 때가 나았어. 그런만 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일이 힘들어도 직장 생활 할 때보다 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남 밑에서 일할 때가 더 편했다 이런 말 해요. 왜냐, 회사라는 곳은 내가 잘리지 않는 한은 일을 잘하고 못한 거를 월급이 계속 나와요. 월급 나오잖아, 맞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내가 책임질 게 없습니다. 그냥 쉬면 돼요. 근데 장사는 쉬는 날도 별로 없고 일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보답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열심히 해도 적자 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회사라는 것은 한 만큼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사라는 것은 가게 문을 많이 열어놨다 하더라도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길지 남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 직장을 다녀야 시기에 장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히 무턱대고 장사했다가 폐업하면서 좀 인생 자체가 어려워진 사람들의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안타까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아, 나도 장사해야겠다, 아, 저 사람도 장사하는데 왜 내가 못해, 이런 마음 갖지 마요. 지금은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땀은 먹지 마시고 지금 다니는 회사 웬만하면 참고 다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